자, 이제 드리블대를 이용한 고리컬링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하우스 타겟을 이쪽에 있는 드리블대를 사용할 건데요. 얘는 축구 선수들이 드리블을 훈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드리블대라고 불려집니다. 아래는 모래가 채워질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맞아도 미끄러지지 않고 기준이 변하지 않거든요. 하우스를 놓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타겟이 누가 더 가까이 보내느냐를 겨루는 경기로 바꿀 겁니다. 이 노란색 라인이 백 라인이 되고요. 일반적인 컬링에서는 백 라인을 닿기만 해도 아웃이지만 우리는 백 라인 밖으로 완전히 나가지 않으면 나갔을 경우만 아웃, 선에 물렸을 경우에는 세이프로 활동을 하겠습니다. 자, 양쪽에 라인 폭을 이만큼 잡아놨는데 선에 이렇게 다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옆에 사이드 라인 때문에 아웃으로 처리를 할 거고 이 안쪽에 들어온 곳에서 한해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양팀의 고리가 몇 명이 하든 상관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고리의 개수는 한 팀의 고리의 개수가 6개를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6개까지는 무난해요. 이 활동을 할 때에 너무 많은 고리들이 있으면 오히려 번잡스럽기 때문에 고리는 4개에서 한 팀의 고리가 4개에서 6개 사이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인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고리를 나누어 가질 수도 있지만 1인당 하나씩일 수도 있고 2개씩일 수도 있고 3개씩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잘 배분해서 주면 좋겠고요. 일반적으로 던지는 형태와는 조금 다릅니다. 리드가 1번, 2번 스톤, 세컨이 3번, 4번 스톤, 서드가 5번, 6번 스톤, 스킵이 마지막 스킵이 7번, 8번 스톤을 던졌는데 고리컬링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3명이 던진다고 하면 첫 번째 사람이 1번, 4번, 두 번째 사람이 2번, 5번, 세 번째 사람이 3번, 6번을 던지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 좀 적게 하는 게 좋거든요. 그렇게 한번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컬링에서 선공은 가위바위보 또는 동전 던지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당구에 뱅킹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둘이 공을 동시에 쳐서 벽 쪽에 누가 더 가까이 보내느냐로 선공을 겨루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뱅킹을 통해서 저 뒤에 백라인에 누가 더 가까이 붙였느냐를 겨루는 경기를 해볼 텐데 반드시 이 활동을 할 때는 동시에 두 사람이 던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이 먼저 던졌는데 나간 걸 알았어요. 그럼 다음 사람이 조금만 던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패단을 막기 위해서 두 사람이 동시에 던지는 것으로 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면 파란색이 훨씬 더 가깝기 때문에 파란색 팀에게 어드밴티지를 줘서 파란색의 후공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 드리블대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드리블대가 조금 있다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파란색 팀이 후공이기 때문에 선공인 빨간색 팀이 결정을 합니다. 처음에 들어가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될 텐데요. 앞에 보면 이쪽에 라인이 하나 더 있는데 이 라인은 호그 라인입니다. 얘를 넘어가지 못했을 경우에는 얘는 파울이 되는 거고요. 선에 닿아도 파울이 되겠죠. 넘어간 투구만 인정을 할 겁니다. 이건 호그 라인이고 이쪽에 보면 이건 헤크입니다. 헤크는 발판이죠. 발판. 여기 사이를 넘어가서 던져서도 안 되고 옆으로 나와서 던져도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스톤으로 앞에 길을 잘 막아놨는데 길막을 피해서 가드를 피해서 옆으로 나와서 던지면 앞에 가드를 친 것이 소용이 없잖아요. 모든 투구는 반드시 헤크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규칙으로 한번 정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호그 라인을 넘겨야 된다. 투구는 헤크에서만 한다. 이것이 간단한 규칙으로 정해보고요. 자, 첫 번째 친구는 어떻게 가냐면 가드를 붙일지 아니면 조금 더 공략을 할지 하되 가장 중요한 건 절대로 넘어가게 던지면 안 된다는 거죠. 선공이면 불리하잖아요.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공을 나가게 던지면 엄청 더 불리해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너무 욕심 부리지 않는 선에서 보내는 게 좋습니다. 자, 보냈어요. 라인에 맞춰서 잘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후공팀은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쟤를 쳐내거나 쟤를 피해서 옆으로 붙이거나. 썩 잘 붙인 건 아니지만 길은 잘 막았거든요. 옆쪽을 통해서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자, 옆으로 공략을 해봤으니까 지금 현재 하우스 스톤에 누가 더 가깝게 들어가 있죠? 네, 파란색이 조금 더 가깝습니다. 파란색이 조금 더 가깝기 때문에 현재는 이기고 있는 팀은 파란색이 되는 거죠. 빨간색은 세 가지 경우가 생깁니다. 자, 어떤 경우가 생길까요? 첫 번째,
내 스톤을 쳐서 안으로 밀어넣는 것. 내 스톤을 히트 앤 롤 따라갈 수 있게 해주는 것. 두 번째, 파란색을 테이크아웃 내보내는 것. 세 번째, 빈 공간으로 드로우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자, 무엇을 할지는 여러분이 여러분 조원들이랑 싱킹 타임을 해시키면 돼요. 우리 어떻게 할까? 해볼까? 붙여볼까? 결정하고 난 다음에 하면 되는데 저는 내 걸 맞춰서 조금 더 안으로 보내보겠습니다. 만약에 맞춰서 보낼 수만 있다고 하면 내 것은 그 근처에 히트 앤 스테이 멈춰져서 내 거를 보내고 그 앞을 막아주는 가드 역할까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안쪽으로 잘 들어갔어요.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니 이제 1번 스톤의 역할이 하우스에서 제일 가까운 스톤의 역할이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럼 빨간색 팀 입장에서는 지금 저 안쪽에 있는 빨간 고리를 쳐내지 못한다고 하면 이 게임의 승패가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저기 있는 빨간색 고리를 쳐내야 되겠죠. 안쪽에 있는. 쳐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공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맞춰서 쳐내거나 아니면 내 걸 이용해서 쳐내도 되는데 이 위치에서 맞고 들어가면 여기 드리블 때 맞고 다시 튕겨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바로 맞춰서 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아까 전에 연습했듯이 고리 컨트롤을 이용해서 정확한 방향으로 보낼 수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작전에 성공을 했고 지금 파란색 팀은 백라인에 걸려있기 때문에 아직 죽진 않았습니다. 자, 이러면서 상대편 고리는 테이크아웃을 했고 내 고리는 안쪽에 들어가서 좋은 위치를 선점했기 때문에 최상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공팀인 빨간색은 다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죠. 자, 어떻게 할 것이냐? 내 걸 쳐서 안으로 보낼 것이냐? 아니면 공간이 나오니까 공간으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상대편의 1번 스톤을 쳐낼 것이냐? 자, 아직 공간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빨간 팀은, 성공팀은 저 빈 공간을 찾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 공간을 굉장히 잘 찾아 들어갔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1번 스톤의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1번 스톤이 빨간색 팀이 됐습니다. 그러면 후공팀인 파란색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전과 같은 선택을 해야 되겠죠. 저 빨간색 스톤을 1번 스톤을 쳐낼 수 있으면 가장 좋겠는데 만약에 쳐내지 못하게 된다고 하면 마지막 스톤이 하나가 남게 되고 쳐내지 못하게 된다고 하면 그 다음 팀 성공팀은 저 앞에 가드를 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저것을 확실하게 쳐내지 못한다고 하면 승패를 장담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신중하게 잘 쳐냈고요. 치고 난 다음에 내 것이 원하는 지역 안쪽으로 롤해서 잘 숨었습니다. 자, 그러면 최상의 포지션이 됐고 이렇게 되면 빨간 팀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빨간 팀에서는 얘를 다시 쳐낼 수밖에 없을 거가 되고요. 쳐내는 방법은 내 거 빨간색을 쳐서 보내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공간을 노리거나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노리려고 하니까 빨간색 스톤이 어떻게 됐을까요? 가드, 오히려 내 스톤이 상대방 스톤을 숨겨주는 가드 역할을 해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면 조금 다소 어렵지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얘를 비껴 맞춰서 얘를 쳐내고 얘도 쳐내는 더블 테이크 샷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더블 테이크 샷이 실패하게 될 경우에는 상대방한테 다득점을 줄 수도 있거든요. 물론 세트제, 엔드제라고만 한다고 하면 그냥 한 엔드만 주고 말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점수제로 한다고 하면 이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굉장히 다득점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다득점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하나라도 점수를 줄이기 위해서 쳐내는 테이크아웃을 해도 됩니다. 네, 일단은 더블 테이크 샷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테이크를 노렸는데 힘이 좀 부족해졌어요. 자, 그러면 일단 최종 승리는 어느 팀이 되는 거죠? 네, 파란 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직 파란 팀은 하나가 남았는데 승패가 결정됐잖아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맨 마지막에도 투구를 하게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이 마지막 아이가 잘한 아이인데 얘도 투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마지막 아이가 투구를 하라고 했더니 일부러 요만큼만 보내요. 그러면 호그라인을 넘지 못했으니까 파울이 되죠. 네, 맨 마지막 친구는 호그라인을 만약에 넘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팀은 몰수패가 됩니다. 아무리 이기고 있어도 호그라인을 넘지 못하면 지게 되는 거죠. 자기가 보냈는데 이 보낸 것 때문에 우리 편 스톤을 쳐낼 수도 있는 부담감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일부러 조금만 보내가지고 자기가 일부러 진다고 하면
스포츠 정신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또 이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죠. 일부러 세게 보내서 옆으로 필요 없게.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되지 않습니다. 맨 마지막 투구는 반드시 호그 라인을 넘어야 되고 양쪽 사이드 라인을 넘어서 나가면 그 팀은 지는 것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점수가 어차피 다득점이 된다고 하면 한 점 더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죠. 만약에 세트제라고 하면 괜찮지만 다득점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 스톤이 보리 컬링 이 정도 안쪽만 들어오면 점수를 더 얻을 수도 있잖아요. 노려보겠습니다. 조금 짧았네요. 자, 그러면 만약에 점수제라고 한다고 하면 2점, 그냥 세트제라고 하면 1점이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활동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노란색 드리블 때의 역할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게임을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만약에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하면 어느 팀이 이기고 있는지 중간에 중요하게 정산을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것이 이 노란색 드리블 때입니다. 드리블 때를 뽑을 때는 양팀 동의하에 스톤을 살짝 밟아주고 위를 뽑습니다. 뽑게 되면 이렇게 뽑혀지게 되는데 얘를 이용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가운데 손가락을 껴서 콤파스 역할처럼 하는 거죠. 그래서 가깝게 된다고 생각하는 걸 살짝 대보고 얘를 돌려서 만약에 얘가 단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원 안에 얘가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어느 쪽이 더 짧은 겁니까? 번들여서 움직인 쪽이 더 짧아지는 거죠. 그걸 측정할 수 있는 콤파스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측정 도구 친구들 스스로도 재볼 수 있고 우리가 어느 쪽이 더 짧은지 긴지도 판단할 수 있는 바로미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드리블 때를 이용해서 우리가 게임을 조금 더 즐겨보고 재미있는 컬링을 좀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